몇몇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데브넷 코스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추얼한 개념적인 거를 빠르게 검토한 다음에 데브넷 코스의 이제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뒷부분에는 커리큘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활용법이라든지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육해야 될 교강사분들로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 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코스와는 조금 다른 코스가 고투마켓이라는 코스가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몇 개의 자료를 가지고 데브넷에 대해서 이미 이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보셨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가하셨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마케팅 자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커넥티비티 드리븐 네트워크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리액티브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왼쪽 아래에 있는 내용이죠. 디바이스들에 대한 거를 이제 예방적 차원이나 어떤 자동화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리액티브하게 또 했고 중앙 집중식 그 다음에 유선 베이스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2020년대 이후 오른쪽에 보시면 비즈니스 아웃컴스 이네이블러라고 그래서 이후에는 프로액티브 폴리시 베이스드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다양한 통신 기술을 이용한 프레딕티브 인텐트 베이스드 클라우드 엣지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데브넷 과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게 이 우측에 있는 이러한 키워드들, 프리딕티브 뭐 인텐트 베이스드 클라우드 뭐 매니지먼트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크게 시스코 입장에서는 이 네트워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전문가들을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고급화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갖추게끔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브넷의 미션 해가지고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이게 학생 대상의 클래스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료는 다 공유할 테니까요. 뭐 굳이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크게 3개의 미션을 가지고 이 데브넷 과정을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뭐 여러 분 계시지만 크게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 데브넷이 관여하고 있는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카테고리, 범주라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크게 3가지예요. 시큐리티 쪽,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앤 매니지먼트 쪽, 네트워크 쪽. 그래서 각각의 트랙별로 어소시에이트 레벨부터 엑스퍼트 레벨까지 이러한 이제 자격증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는, 제일 상단에 있는 NA나 MP나 IA 이런 건 다 아실 테고요. 데브넷 쪽은 지금 저희 과정이 바로 이 중간에 왼쪽에 있는 시스코 Certified DevNet Associate입니다. 그리고 데브넷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계획은 안 되는데 추후 퓨처 오퍼링으로 되어 있죠. 데브넷 엑스퍼트까지 향후에 이 데브넷 과정을 계속 발전시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시스코가.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쪽은 여기서는 사이버옵스 어소시에이트가 지금 유일한 하나의 인증서고 그 외에 이 프로페셔널 레벨이나 엑스퍼트 레벨은 이제 언더 컨시더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포트폴리오 에볼루션 프로그래머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인데 개념적인 겁니다. 과거 컨버전스 네트워크, 과거 우리가 네트워크 컨버전스, 지금도 컨버전스란 말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뭐 굴식이라든지 뭐 필요 없다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쪽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에볼루션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지금 좀 구식인 편이에요. 보이스 비디오 데이터가 다 인테그레이션 되고 컨버리지도 되는 네트워크는 우리가 과거 오래전부터 언급해왔던 그런 건데 여기에 점점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모바일,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 되고 이제 그걸 거쳐서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이 적용이 된 네트워크 오토메이션, 어슈어런스, 그 다음에 여러 다중 영역에서의 그 모든 자산의 인티그레이션 이런 게 네트워크 에볼루션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트레디셔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뭐 브랜치, 캠퍼스, 데이터 센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어느 정도 연결성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향후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우리 쪽 분야에서 다루는 웬만한 키워드들이 다 보이고 있죠. 뭐 회사 이름도 있어요. AWS, IBM,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SaaS 이런 것들이 있어서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융합되는 그러한 모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로 변해가고 이미 변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 시스코의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이 고투마켓이라는 그 데브넷 고투마켓이라는 시스코의 그 자료예요. 비즈니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프라가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거대한 그리고 복잡한 것을 쉽게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오토메이션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들을 인테그레이션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이러한 장치, 어떤 리소스들, 자산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비즈니스 프로블럼으로까지 해결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라는 건데 이렇게 봐도 데피니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아웃컴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오토메이션, 두 번째 모든 애셋들의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IT 분야의 이제 잡은 과거에는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에 시스코 처음 시작할 무렵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디 가서 시스코의 자격증을 가졌다 그러면 좀 그래도 업계에서 인정받고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도 물론 지금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 시스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스코의 나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은 하여간 그런 조금 그렇죠. 뒷배경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 파트가 크게 세 개라 그 데브넷이 지향하는 이제 향후의 미래 인력 양성을 어떤 쪽으로 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 건데 네트워크 엔지니어이기도 하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이기도 하면서 시큐리티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물론 타이틀에는 IT 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업계에서 향후에 더 많은 샐러리를 받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분야를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제 과목은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과목 이런 것만 가르치고 최근에 사물 인터넷에서 조금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이제 학생들한테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지식만 또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융합을 해서 함께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커리큘럼을 또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코가 라인업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많이 과정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중에 랩넷이 어느 정도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슬라이드예요. 그 데브넷 어소시에이트는 바로 이 네트워킹하고 프로그래머블 인프라스트럭처 사이버 시큐리티 중에 이 가운데 부분이고, 데브넷 어소시에이트가 이제 대표적인 인증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고 그 외에 관련된 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IoT 펀더멘탈의 커넥팅 띵이나 빅데이터 앤 어널리틱도 이쪽에 해당이 돼요. 네트워킹은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 세션은 네트워킹에 대한 거를 다루지는 깊게 다루지는 않는데 계속 시스코 강의를 하고 계셨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CCNA 버전 7이 릴리스된 걸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CCNA 국제공인 자격시험 있지 않습니까? CCNA 서티피케이션 시험. 그것도 버전 7으로 해서 버전 7은 우리가 버전 7 전까지는 RNS, 시스코 CCNA RNS, 라우팅 앤 스위칭이라고 해서 총 4개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3개의 과정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어 있죠. 줄어들었다는 게 내용이 줄었다는 얘기, 내용은 필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지만 좀 더 스케일링 해가지고 3개로 이제 압축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패킷 트레이서의 새로운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지금 이제 시스코 커리큘럼이나 아카데미를 처음 도입하신 분들 또는 기관에서는 이 데브넷에 만족하지 마시고 좌측에 있는 네트워킹 분야의 CCNA 쪽,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의 커리큘럼을 사이버 시큐리티 쪽의 커리큘럼도 여러 개가 있어요. CCNA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옵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이게 이제 작년에 강사 교육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IoT 과정에서도 IoT 시큐리티라는 별도의 저기가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난이도를 보면은 CCNA 시큐리티가 가장 난이도가 사실 제일 깊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이고 이제 저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기관에 도입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데브넷과 네트워킹 쪽, 사이버 시큐리티 쪽의 커리큘럼을 이제 잘 융합을, 조화를 해서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데브넷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과정은 기본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IT나 네트워크 운영에 적용되는 이제 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도구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아주 세분화된 마이크로 서비스, 테스팅,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DevOps, DevNet Operation, 이를 포함하는 영역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과 함께 API로 이제 인프라를 안전하게 자동화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DevNet Associate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인프라스트럭처죠. 프로그래머블 인프라스트럭처의 분야의 이제 주력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제 학습 분야 또는 학습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크게 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앤 디자인 부분이 각각의 챕터별로 요거를 이제 챕터 타이틀로 해가지고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ing and Using API, 그 다음에 시스코 플랫폼하고 개발, 애플리케이션 배포나 보안,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이제 자동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초, 이런 것들이. 챕터 순서는 제가 원래 데브넷 과정의 순서하고는 관계없이 이 슬라이드엔 챕터 순서는 관계없이 조금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개의 도메인을 통해서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과정은 이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잘 배워서 본인들의 취업이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술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 공식적인 시험센터에 가서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과정은 저희가 netarchive.com 요즘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한 온라인 커리큘럼을 보시라고 등록해준 그 netarchive.com이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플랫폼이 여러 번 메이저 리비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새로운 최신 커리큘럼에 대한 컨텐츠는 새로운 플랫폼에 옮겨가 있어요. 그거를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인프라다, 플랫폼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netarchive.com 내에서 인베디드 된 형식으로 커리큘럼을 운영을 했는데, 별도 수업으로 그거를 커리큘럼을 돌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CCNA 버전 7도 마찬가지고, 이게 데브넷 어소시에이트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오퍼레이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과정은 다 그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향상된 경험과 구조를 우리는 물론 학생들이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브넷 과정은 핸즈온 실습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그 SDN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과정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버추얼 머신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버추얼 머신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원격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자가학습이라든지 저희가 초기에 시스코 과정을 도입했을 때는요,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깝게 또 실제 장비를 구매하는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여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NETLab, NETLAB라고 NETLab이라는 거를 통해서 원격 실습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CCNA 7이나 데브넷이나 사이버옵스나 버추얼 머신들이 다 제공이 되고 아주 훌륭한 패키지 트레이서 프로그램들이나 도구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제 장비 없이도 과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셀프로도 사실 진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강사 주도의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상되는 총 수업 시간은 7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 수업하기에도 사실 학생 대상으로 한 학기 수업하기도 좀 어쩌면 벅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데브넷 과정을 하나의 커리큘럼에 넣어서 운영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는 좀 어렵고 사실 나중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일부 네트워크 분야라든지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한 베이직한 챕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교양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프로그래밍의 교양인 학교도 있고요. 전공 기초인 과목도 있고 기초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것과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다른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이 데브넷에서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앤 디플로이먼트, 버전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원래 그 핵심 기술을 이 과정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물론 여기서 리눅스나 파이썬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Git이라고 하시죠? Git이라든지 일반 데이터 형식으로서 JSON, XML, YAML, YAML이죠, YAML. 이런 사용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준비된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Continuous Integration, CI/CD라고 하는데요.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Deployment. 이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이르는 많은 실용적인, 실제로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